안녕하세요. 강솔 6학년 친구들. 실과 2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4쪽 생활 속의 농업체험 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농업입니다. 생각만 해도 냄새가 날 것 같은 음식물 쓰레기와 새똥은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강솔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답니다. 왼쪽 그림을 살펴보세요. 바다에 가라앉은 음식물 쓰레기와 새똥이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자란 생선을 먹으면 사람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을 살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와 새똥을 식물의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 싱싱하게 열려있네요. 건강한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사람 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요? 음식물 쓰레기와 새똥 그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에 좋을지 나쁠지 결정이 되지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할까요? 학습 문제를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오늘은 농업 활동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해봅시다. 농업 활동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농부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손쉽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작은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상추 등의 채소를 기를 수 있지요. 그리고 집에서 화초나 꽃을 기르는 원예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 집에서도 화분에 꽃이나 식물을 기르고 있을 거예요. 그 일도 바로 농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업 생산물 가공 활동이란 농산물을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농산물로 요리를 만들거나 즙을 만들어 판매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농산물은 다양한 제품들의 원료가 됩니다. 농업 활동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이지요. 그리고 초등학생인 우리 친구들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들은 현대와 미래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답니다. 그림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농업 활동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과서 25쪽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은 친환경 농업으로 밀이 자라고 있는 그림이네요. 이 밀은 유기농 밀가루가 되어 우리가 좋아하는 빵이나 맛있는 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에서 엄마와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고 있어요. 잘 길러진 상추는 상추고기 쌈으로 먹으면 꿀맛이겠어요. 학교에서 꽃과 나무를 기르면 보기에도 좋고 기를 때 뿌듯하겠죠? 학교에 텃밭이 있으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해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강솔도 유기농으로 밀을 기르고 있어요. 등교하는 6월 8일에 꼭 확인해 보세요. 유기농 밀가루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어요. 태환경으로 길러져서 우리 몸에 더 건강하겠어요.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을 더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농업 활동을 알아봅시다. 카페에 화분들이 참 많죠? 요새는 카페 인테리어를 할 때 원예 활동으로 기름 화분을 배치해 놓기도 합니다. 싱그럽고 예쁜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로 박물관에서 연못의 꽃과 풀을 이용해 예쁘게 조경을 꾸며보았네요. 학교에서도 꽃과 나무를 예쁘게 길러 보기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식물이 학생들의 정서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기른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화분을 많이 기릅니다. 집에서 식물을 기르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이용하여 농업 활동을 하면 건강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몸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어요. 생활 속 농업 활동이 담긴 영상 3편을 보고 내 주변에서도 농업 활동을 찾아 학습일지에 써봅시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점을 학습일지에 적으면 더욱 좋겠네요. 한국의 농업동아리 4H 소속 300여 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다육식물을 활용해 이야기가 있는 접시 정원 작품을 만듭니다. 한쪽에선 정원의 디자인에 기초 작업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정원의 중심이 될 LED 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한 학생의 손동작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작물 심는 거나 꽃 쪽에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를 찾다가 농사직설이나 4H라는 동아리가 있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배추나 무도 심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플로리스트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물 가꾸는 거나 그래서 그쪽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4H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는 총 33곳으로 주로 텃밭과 양봉 활동, 화단 조성 등을 하고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 난타 등의 공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서울 4H와 함께 올 한 해 학생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나누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정원 제작 대회를 열었고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을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농심을 함양시키고자 저희 4H 회원을 중심으로 각종 채소라든가 벼농사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자연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외곽에서 진행되는 주말 농장 체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서울 4H도 농업 동아리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갈 전망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또는 주변의 남는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도시농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농업은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이점 말고도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평상 크기의 나무 상자에 울긋불긋 꽃이 피었습니다. 목재틀에 흙을 넣고 돌과 꽃 등 식물을 적절히 배치해 만든 한평 정원입니다. 들깨나 토마토 등 먹거리용 채소를 심거나 허브 식물을 모아 심은 테마형 정원도 눈길을 끕니다. 베란다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어제 식구들이 먹을 거를 직접 키워서 먹고 이러면은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건물의 벽면을 녹색 식물로 채우는 그린월은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도시민들의 활력을 주고 온도와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물벽을 학교 교실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 한쪽 벽면을 살아있는 식물로 장식하면 삭막한 교실 분위기가 한결 쾌적해집니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식물로 인한 쾌적한 환경을 습도나 공기질 같은 것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농진청 연구 결과 텃밭 등 도시농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우울 증세가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5%, 체지방률은 2%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텃밭 활동에 참여해도 공격성과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공간 속에서 식물을 직접 기름으로써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치유 효과를 밝히는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직접 길러 먹기만 하던 도시농업이 환경 개선과 심신의 치료까지 다양한 용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변해야 뜬다. 농업 현장이 확 제대로 변신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각종 농산물이 화장품으로 대변신했다. 이색 아이디어로 농업 혁신을 꿈꾼다. 농업 활용의 다양한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 상상 그 이상 농업 활용 현장 속으로.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농산물 속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여기는 어디? 이건 쌀?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 도적 공장입니다. 건조한 벼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에 특별한 대접을 받는 농산물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쌀. 밥상에 올라가기 전 바로 이곳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데, 벼의 껍질만 없애고 도정하지 않은 상태의 현미, 그리고 한 번 더 깎아내면 이렇게 백미가 되는데,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쌀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거는 쌀겨입니다. 도정하고 나온 과피, 정백미 부산물입니다. 쌀은 백미도 좋지만 알고 보면 쌀룬하고 쌀겨에 더 영양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미보다 쌀룬과 쌀겨에 영양분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쌀겨는 어디에 쓰나요? 다른 사람들은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사용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먹으면 피부에도 좋고 비타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이게 알짜입니다. 알짜 쌀겨를 변신시킨 곳이 있다? 아니 여긴 연구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데, 아니 이건 쌀겨 아니에요? 아우 반갑다 쌀겨야.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쌀겨가지고 이런 귀한 쌀겨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걸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이게 바로 화장품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항염증 그리고 항산화, 그다음에 미백 관련 소재를 개발하고 과정하는 중입니다. 쌀겨에는 피부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두루두루 들어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쌀겨를 발효해야 화장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받은 균주로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균주, 그러니까 미생물을 사용해 발효하는 과정. 발효를 시키면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발효 후 항산화, 항염증, 미백 효과까지 있는 추출물로 대변신.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강 발효 추출액입니다. 드디어 완성! 식품용 균주를 이용해 독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데, 피부에 뿌리는 미스트와 여성 청결제까지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그때 누군가 방문했다. 실제로 쌀겨 미스트를 사용한 실사용자라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어때요? 원래 여드름이 심했었는데요. 사용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실험을 통해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화장품을 넘어서 의약품까지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욕창이나 각종 피부 질환, 아토피 같은 데 효과가 탁월하고요.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고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요상한 과일이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네에 뭐 공중부양하는 과일이 있다고 하던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에이, 그런 과일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짐이나 좀 날아주세요. 그래도 공중부양하는 과일 찾기는 계속된다. 이번엔 과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뭐 공중부양을 하는 가을이 있다고. 저쪽이요. 수박이 동동 떠가다니는 건데 한번 가보세요. 수박이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고요? 바로 찾아간 이곳. 이 안에 정말 그 요상한 과일이 있을까? 그런데 바닥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어디 있는겨? 바로 그때 위를 보니 정말 수박이 둥둥 떠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겨? 우리가 흔히 아는 수박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인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더 신기한가 보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의 얼굴보다 작은 크기. 수박이 엄청 작아. 수박 맞나? 작아도 통통, 소리는 제대로다. 누구세요? 그때 주인장 등장. 예, 수박 맞나요? 예, 수박 맞죠. 한번 보실래요? 그 속이 궁금하다. 바로 반을 째어 갈라보는데 과연 그 속은? 이걸 한번 보세요. 속이 안에 빨갛죠. 정말 속이 제대로 익었다. 빨갛다 빨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품종 수박, 애플 수박.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이 자라는 애플 수박인데 이거는 병충해도 강하고 햇빛을 많이 받아가 강도도 첨가되면서 흠집이 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게는 2kg도 채 되지 않고 땅에 닿는 면적이 없어 햇빛을 골고루 받아 단맛이 더 잘 퍼진다고. 피디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저기 근데요 껍질 좀 깎고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막 먹어도 되남? 이 수박은 껍질이 얇아가지고 껍질채로 먹어도 됩니다. 껍질은 오이 맛이 나고 속은 진짜 달아요. 그때 누군가 왔다. 애플 수박 구경하러 왔어요. 수박이 세상에 장난감 같다. 어째 이렇게 귀엽노? 수박이 하늘에 달렸네. 아이고 예쁘다. 시식이 빠질 수 없죠. 과연 그 맛은 어떻게 시원해요? 아이고 달고 시원하고 정말 맛있네요. 이거 설탕보다 더 엄청 단 것 같은데요? 예뻐요. 예뻐요. 그때 어디론가 수박을 가져간다? 어디 가세요? 이거 애플 수박 요리하러 갑니다. 애플 수박으로 요리도? 생크림 카나페부터 화채와 주스까지 애플 수박 디저트 파티가 열렸다. 예뻐요. 많이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유 예. 1인 가구에 딱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작은 수박으로 즐기는 특별한 맛. 양도도 많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작으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소문난 천재 농부가 있다. 그 정체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동네 천재 농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있죠. 예, 이 호미도 천재농부가 만들었는데. 일반 호미와는 달라요. 이 호미로 풀도 뽑고 요 뒤쪽은 땅도 파고 흙도 이래 고를 수 있고 좋습니다 이게. 천재야 천재. 못하는 게 없어. 저기 복숭아밭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 당황한 조PD 혹시 이 기계에서? 제가 여기 대체 뭘 건드린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래? 이 기계에서 난 소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밭에 고라니라든가 짐승들이 많이 출현해요. 밤에 그 짐승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래키 갖고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퇴치기죠. 여기 잘 보이지 않는 가는 끈이 있는데 짐승 발에 걸리게 되면 한 3초 정도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동차 경운기를 3개나 사용해 만들었다는 사실. 일명 멧돼지 퇴치 기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가 등장했다. 바로 요상한 농기계와 함께. 이것은 경운기도 아니고 대체 뭐예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건 뭐예요? 과선밭에 풀 깎는 제초기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촌에서 흔히 쓰는 농기계 콤바인과 벌초할 때 사용하던 예초기가 결합했다.
그 효과도 확실. 힘 안 들이고 잡초 제거 완료. 이 몸체는 벼베는 콤바인이고 이 앞부분에는 뭐좀 포크레인에 회전을 할 수 있는 주행모다도 달아놨고. 그때 웬 나뭇가지를 잔뜩 들고 온 천재농부. 이걸로 뭐 하려고요? 복숭아 가지 친 거를 사람이 묶기에는 좀 꼭 묶지 못하니까 기계의 힘을 빌어서 좀 꼭 묶어가지고 화목 보일러용으로 좀 쓰려고 그래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주로 사용하는 윈치. 그런데 윈치를 사용해서 나뭇가지를 묶을 수 있다는 사실. 먼저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발명품을 작동시키면 와이어 로프가 쭉 늘어나는데 이제 고리에 걸어주고 한 번 더 작동하면 오 정말 꽁꽁 묶인다. 이거는 뭐예요?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복숭아를 따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평소 발명품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남편. 그래서 아내의 불만도 상당하대요. 일은 안 하고 발명품만 만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도르래의 원리로 만든 나무 자르는 기계, 통나무 십자 절단기, 아내를 위해 만든 신발 정리 기계, 자동 빨래 건조대까지. 새참 드세요. 새참을 먹을 때도 발명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옷 하나 만들어봐. 여러 가지 만들고 싶은데 지금 또 뭐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실까요? 다 농사에 필요한 기계지 뭐 내가 뭐 장난감 만들고 있는 줄 아나. 농사 지을 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좀 편하게 농사 지어보라고 이거저거 그냥 발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유 미운 사람 딱 하나 더 주세요. 빵이나 먹어도. 나랑 결혼해준 것도 고맙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알았어요. 농업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아이디어와 버려지던 농작물의 유용한 활용까지 농업 혁신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방울토마토에 대해 알아보고 재배 일지를 작성해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